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의 시선으로 저희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저희가 현재를 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현재를 살아야지 또 마음도 건강하고 괜히 반추도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특히 정신과 선생님들께서 현재에 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고 왜 현재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리고 또 현재에 잘 머문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욘디 멘토이시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인입니다. 소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오랜 기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도 디얼 사이콜로지 코너는 처음이시니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형인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저거 같이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거저거 같이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여러 가지 그냥. 선생님께서 그 정신병동이 있는 정신과 병원이 요새 많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그 사명감으로 계속해서 그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계신 정말 귀한 선생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도 적자가 계속 되시는 건가요? 병동은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병동은 그래도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납병동이나 이런 쪽에 이제 다양한 치료적인 옵션들, 정신과의 다양한 치료적인 방법들을 다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좀 현재에 사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또 정신과 의사라는 게 굉장히 그 매일매일 또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또 어쨌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매일 만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소진도 많이 되실 것 같고 뭔가 현재에 살지 않으면 똑같이 마음이 힘들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고, 현재를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이제 좀 지금의 느낌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득도를 한 거는 아니니까요. 항상 이렇게 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편입니다. 네. 근데 왜 정신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현재에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에 사는 게 실제로 정신건강에 왜 좋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집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어차피 정신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현상들은 일정한 자원을 가지고 이제 큰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 걱정을 한다는 것을 해서 지금의 상태를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내가 지금 열심히 생각을 하고, 혹은 걱정을 하고, 혹은 후회를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뵙다 보면은 이제 그 생각들 혹은 그 옛날의 상처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때 이제 좀 더 힘들어지시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현재에 집중하시는 연습을 하시라라고 보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뇌과학적으로도 반출을 하고 뭔가 좀 불안이 형성되고 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각각 이제 제 역할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능력이랄지, 아니면 뭔가 좀 강박적으로 뭔가 그런 일들을 이제 다시 되새김으로써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역할이 있기는 있어요. 걔네들이 아예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추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있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근데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우울이나 불안 같은 그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예,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현재에 머물러서 지금의 이 감각을 최선을 다해서 느끼시면서 지금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지금 뭔가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거를 어디다 좀 옮겨 놓는다.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해보시라라는 뜻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네, 명상 같은 것들도 제시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 뭐 명상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그냥 뭐 제가 또 설명하는 방법은 그냥 지금 이제 신체의 감각이나 아니면 지금 상태에 대해서 그냥 집중을 최대한 함으로써 예, 그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신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명상에도 종류가 있어요. 뭐 집중을 엄청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종류의 명상이 있고, 그러니까 뭘 뭘 들고, 외우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실행 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종류의 연습을 하는 명상이 있고, 만트라 명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트라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쪽은 이제 또 다른 내려놓는다.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인데 이제 다 없애는 거예요. 다 비우는 쪽의 명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강조를 하느냐는 이제 그때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명상을 이해하는 방법 뭐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좀 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뭐 한 가지를 연습해서 이제 명상을 좀 열심히 하시면 정신 건강에 좋더라. 이런 것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추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적거나 혹은 컨트롤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타고났나? 라고밖에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뭔가 해맑은 사람, 뭐 이렇게 그냥 타고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어찌 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현재에 집중하고 뭔가 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응하는 방식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 이거는 뭐 타고나고 뭐 그런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방법들을 연습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맥락들이 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같은 게 있어요. 뭘 예시로 들어볼까요? 뭐 수영 같은 거는 이제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물에 뜨기도 힘들어요. 뭐 그냥 물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뭐 어떻게 이제 선생님이 뭐 기판 잡고 뭐 하세요 하면은 이제 어떻게 기판에 기대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저절로 가는 방법들이 익혀지고 근데 그거를 말로 설명을 못 하거든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뭐 저병이 막 그냥 저절로 된단 말이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시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점점 몸에 저절로는 익혀져요. 근데 내가 어디서 설명을 들은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조하는 이 부분도 뭐 현재에 집중을 하고 지금에 충실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타고났다기보다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가 맞긴 한데 그거를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연습이 잘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균형이 깨지는 어떤 이벤트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는 일들 뭐 이런 것들 균형이 깨지는 이벤트가 얼마나 있었는지요. 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네. 근데 또 그 최근에 제가 그 뇌에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네, 그거요. 그 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활성화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반추하고 또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세팅된 게 현재에 못 살게 세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기능이 다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왜 씨는 그러니까 태스크를 안 줬는데 그러니까요. 태스크를 안 줬는데 막 활성화되는 내부이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기억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쉬고 있을 때는 항상 옛날 후회만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인간인가 뭐 어쩔 이런 수 이제 없이 그렇게 되는 건가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뭐 경우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기억이 재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막 들러붙어 있는 기억들은 망각을 하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망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재정리를 하고 뭐 대인관계에서 뭐 있었던 일들을 뭔가 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해서 뭐 정리하고 그 해마도 이렇게 활성화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억과 관련된 부분들도 정리가 되더라라는 개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쉬고 있는 동안에 멍 때리고 있는 동안에 과거에 막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정리를 하고 있을 그냥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흘러간다라는 거네요. 내가 의식적으로 막 생각을 꼬리에 물고 이게 아니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후회하고 막 눈물이 막 저절로 날 것 같은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뭐 좀 강박적인 뭐 반추가 심한 우울증상의 이제 그런 이제 뭐 좀 뇌 기능적 영상들을 보면은 전혀 다른 부위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사실은 아닌 거죠. 네. 거기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되었을 때 오히려 그런 종류의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긴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 명상하고 뭐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실제로도 어떤 내 반추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내 뇌가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그렇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걱정과 계획, 이게 이제 사실 한 끗 차이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그쵸, 백지장 계획은 차이인데. 누구나 세워야 되는데 예. 막 그렇게 그러면 내일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다가도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 갑자기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활성화가 되는 내부위가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발표가 있어요. 뭐 내일 이제 디어 사이콜로지에 이제 출연을 해서 라이브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같이 나눌 부분이 뭔가 그 계획을 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전두엽의 이제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이제 그 실행 기능의 영역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가면 또 뭐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기침만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막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 변형계의 림빅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은 이제 맥락에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차단을 해야 될 부분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을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 없이 하는 부분들이 그 이제 뭐 좀 걱정을 하고 좀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사실 병원에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오시는 분들, 젊은이들 또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대 사회가 대인관계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사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뇌가 과부하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네트워크가 조금 더 뭐랄까요? 촘촘해지고 양이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농사 짓고 살 때는 이제 옆집 순이 할머니 뭐 몇 명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장례에 나가면 이제 뭐 붕어파는 아저씨 뭐 누구 있을 거고 이 정도까지만. 근데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로 뭔가 좀 연결되어 있는 대상은 대단히 많죠. 어떻게 보면은 비교할 대상도 대단히 많은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핸드폰을 손에 안 놓고 다니니까 SNS를 하면 또 특히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좀 옆집 할머니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지금 배가 아플 사람이 수백만 너무 명이 많은 여기 거예요. 이제 무슨 그램에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플 일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기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우리 뇌가 그 많은 인간관계를 다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에 네.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연구를 하거나 뭔가 방법이 있나요? 차단밖에 방법이 없나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근데 임상적으로 관찰을 그쵸? 또 많이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종류의 이제 공부들은 그래도 뭐 좀 열심히 따라가려고는 하는 편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사실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따로 있다는 뭐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들과의 척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좋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누구네 뭐 단톡방 뭐한 3,000명 들어있는 방에 가서 누가 뭐 얼마를 벌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형성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가 좀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추하는 사고 습관이라던가 또 현대인들은 해야 할 기준들도 많고 일들도 많다 보니까 네.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듯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럴 때 되게 죄책감도 느껴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뭐 네. 해야 될 것 같아. 누가 해야 될것 같아요. 뭘 이뤘다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이제 정말 뭐 작은 그쵸? 자격증이라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운동 안 하면 간헐적 단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어쩔 수 없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현대인들에게 명상도 해라 얘기도 하시고 뭐 현재의 삶 연습을 해라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선생님께서 특별히 좀 추천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에게 또 많이 얘기해 주신다거나 혹은 선생님이 하고 계신다거나요. 명상하세요, 선생님? 네, 지금 뭐 제 셀프 디스클로저는 안 하니까 네. 예, 이거를 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렇죠. 뭔가 좀 다른 그 뭔가 좀 집중할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아까 말씀을 이제 좀 나누다 말았는데 걔가 사실 대인관계에 관련된 부분도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이제 쳐내는 거예요. 음. 불필요한 사람들. 뭔가 좀 이런 거는 뭐 괜찮아 뭐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싹 지워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사실 내가 이제 인간관계에 부담이 된다. 랄지 아니면 뭔가 좀 나에게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냥 정서적으로는 단절을 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명상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것들, 요가도 되게 좋아요. 필라테스 좋고 심지어 근력 운동도 좋고 뭐 요새는 이제 뛰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뛰는 것도 좋고 이제 뛸 때 막 그 뇌에서 이제 하이가 막 나오면서 막 뭐 그런 이제 또 프로세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다는 거는 다 좋은데요. 진짜 뭐, 뭐 좋다는데 몰입할 안 좋을 게 수 뭐가 있는 있을까요? 활동들이 네. 웬만하면 다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런데 술, 담배 이런 게 아닌 예, 이상요. 예. 술, 담배, 뭐 도박, 뭐 주식창을 도박 들여다보고 그거 있어, 뭐 이런 말고요. 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음.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런 이제 감정의 정리나 뭔가 좀 그런 이제 인간관계 정리나 이런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애착 장애로서의 중독이고, 애착 장애로서의 예, 중독이요? 예, 술이요? 네, 뭐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 중독도 되게 종류가 네. 다양해요.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뭐 필로폰 뭐 이런 쪽은 뭐 도파민 쪽으로 도파민 네.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이제 좀 그러는 거고, 그 술하고 아편계통이에요. 아편계통이 우리 그 몸에서는, 그러니까 뇌에서는 그 애착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안아줬을 때,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막 안아줬을 때 그때 막 나오는 네. 아편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음. 예, 그거를 그냥 술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인 대인 관계에서 아편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저 사람 뭐 어떻게 막 마음에 들고 막 할 필요 없이 술 먹으면 그게 생기니까, 그러면 가성침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갑자기 친해지는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들고,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종류의 중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뇌를 속이는 일이에요. 뇌가 건강할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만족감들이 있는데 그 만족감을 속여서 나오게 만드는 녀석들을 다 중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뇌를 속여서 나오는 것들. 근데 네.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쁜 건가요? 실제로 내가 만족을 하는 거는 음. 나의 이제 정신 건강의 생존을 위해서 되게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누군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정리하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일들인데 그거를 굳이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물질로 그냥 채우는 거거든요. 그 만족감을 맛보니까, 예, 그 건강으로서 원래는 건강한 행동으로서 나오는 만족감들을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라. 예, 그래서 그 건강한 행동들을 못하게 하니까 이 뭐 물질 중독 이쪽은 이제 그 망가뜨리는 거죠. 네, 그걸로 몰입을 하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주로는 뭐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거, 건강한 도파민이 네, 나오는 뭐 식물 그래, 키우기? 예, 그것도 그거는 맞나요? 애착과 도파민이 네. 같이 이제 뭐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식물 키우기는. 그래서 그냥 보고 좀 너무 예쁘게 막 식물이 배치가 돼 있는 걸 가지고 만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파민 쪽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물을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얘는 말도 안 하고 막 나한테 뭐 반발도 안 해, 나한테 반항도 안 해,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막 그러면서 애정이 뿜뿜 나오면 그건 이제 애착 쪽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종류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영상을 뭐 제작한다? 그렇죠. 제작한다.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네. 좀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모르겠지만, 일이 되면 또 모든 일이 것들이 되면 좀 조금, 그렇군요. 네, 네. 쓰는 뇌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변연계도 활성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는 행동들. 음.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네. 뭐 음악을 만들어도 돼요. 노래를 부르셔도 돼요. 그런 종류의 이제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애착이라고 하면 사람, 지금 앞에 사람들과- 있는 사람이요. 네. 지금 나한테 가장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너무 애정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옆에서 같이 지내고 얘기하고 항상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뇌가 건강하겠잖아요. 상상만 해도.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배우자가 있어야 치매가 좀 덜 걸리고, 배우자가 없는 남자는 일찍 죽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여자는 조금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애착 관계가 보통 여성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아무래도 네. 예, 뭐 여자들끼리 계모임도 하고. 그죠. 네.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음. 네. 남편 스트레스 원이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네. 예전에 한번 영상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오래 사는 건강한 노년의 비밀 하면서 대인관계. 그렇죠. 그래서 네. 삼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뭐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 많이 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이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나하고 직접 얘기를 하는 대상이거든요. 이게 GPT가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GPT 돼요. 예, 돼요? GPT랑 하면 그거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게 약간 가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GPT와의 애착 관계가 가짜라고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야 그 얼굴이 있고 그 앞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한테 온전히 몰입을 한다는 그 눈빛을 네. 봤을 때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좀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사람을 알아보는, 그리고 사람의 표정을 읽고 저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짐작을 하는 뇌가 네. 사실 엄청 그 볼륨이 너무 커요. 왜 이렇게 거짓말 할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물건을 알아보고 그 컨텐츠만으로 이해를 하는 내용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GPT가 되면은 사실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뇌들에서는 쟤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내지는 네, 그다음에 목소리라면 어떨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는 들려요.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종류의 이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좀 그게 생기기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대인관계에서 쓰는 뇌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챗GPT랑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챗GPT가 내 마음을 친구보다 훨씬 잘 알아준다. 챗GPT랑 대화하면 되겠네라고 얘기하시는 글들도 저 많이 봤거든요. 훨씬 잘 네. 알아주긴 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알기는 아는데. 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진짜 인간관계를 대체할 만큼은 아닐 거라는 거네요. 어떤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요. 대체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인간이 한 3만 년 정도 진화를 거쳐서 3만 년 정도. 네. 진화를 거쳐서 이제 그 뇌들이 부피가 요만해지고 야, 사람이랑 어떻게 실제로 그럼 뭐 더 이상 관계를 맺어? 호모사피엔스가 뭐 이런 아니네요. 네. 그렇게 됐고, 야, 그 콘텐츠에서 뭐 그런 거를 느껴야지, 애착을 느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정도의 인류 진화가 생기면 그때는 또 뇌 건강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략 3만 년 정도.
그러면 인간이 지금까지 호모사피엔스가 된 것보다 3배에는 더 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아니 뭐 진화의 속도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그러긴 하죠. 뭐 더 가속될 수도 있고요. 그쵸.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현재에 우리가 집중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운 명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뇌가 건강하게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들을 하면서 네,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재에 집중을 한다 음, 라고 했을 때 뭐 몇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데일리 루틴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매일매일 뭐 나는 몇 시에는 뭘 한다, 몇 시에는 뭐 어디를 나간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좀 그게 이제 현재에 집중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혼자 이제 뭐 게임 하다가 너무 지겨워 10시간 하다가 막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상상하고 뭐 이러는 거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불규칙해지면서 생활 리듬 깨지고 하시다 보면 그런 종류의 이제 걱정과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 잃었던 대상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우울해지기가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오시고 네. 또 그 반추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되시면서 또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그분들 중에 약 먹으니까 반추하는 게 좀 줄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 이게 반추가 사고 습관인가 아니면 약이 어떤 그런 사고 습관까지 교정해 주는 건가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약으로 해결이 되나요? 그 네.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약으로 해결되나요? 이거를 많이 아니, 왜냐면 하시는데 실제로 먹으니까 반추가 네. 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줄어요. 있거든요. 네, 줄기는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팽팽 돌아가는 각종 부정적인 생각만 이제 막 해야 되는 그런 데가 좀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안화전두엽 쪽에 있다고 우리는 이제 좀 이해를 하는 편인데 네네. 실제로 네. 거기가 너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확인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뭐 옛날에 잘못한 일들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순간들만 막 계속 생각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활성화가 되면 자꾸 생각이 의식 수준으로 막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이제 거기를 말리는 방법이 이제 항우울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를 막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간접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신경 전달 회로 자체가 세로토닌 2A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먹으면 신기하게 왜 그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적인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세로토닌 시스템에 대한 약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반추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안화전두엽 쪽에서 되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약으로만 해결할 수는 또 없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약으로도 충분히 된다? 약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막 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 조금 덜 돌아가게 하는 그 신경이 이렇게 이제 계속 그만해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에너지를 뺏어와서 내가 건강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지금을 즐기거나 하는 쪽으로 이 에너지가 올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은 이제 연습이요?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막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운동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에 집중을 하시는 연습, 뭐 명상도 있고, 뭐 예를 들었던 것들이요. 운동도 있고, 뭔가를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연습이 돼요. 근데 명상이 끝나면 다시 생각나잖아요. 그러다가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예. 아까 수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팔을 그만 좀 가라앉잖아요. 근데 네. 수영을 진짜 이제 뭐 열심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네. 그냥 가요.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내가 팔을 저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게 그렇죠. 되는 자동적으로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음. 내가 이 생각 말아야지 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요. 네. 근데 그냥 매일매일 연습, 지금에 집중을 하는 연습들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그런 종류의 반주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내가 옛날에 어땠더라? 이게 또 신기한 게요. 그 무드 디펜던트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의존을 예,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에 의존하는 기억이요? 감정 기억? 우울한 상태에서는 그때 기억만 나요. 우울한 상태가 되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나는 머리가 어땠고 막 그랬는데 근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뭐 행복하고 막 옆에 사람들이랑 뭐 신나게 웃고 떠들고 그러면은 그 헤어지던 순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뭐지? 그때 왜 그랬었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드 디펜던 메모리요. 제가 그 정확한 어쨌든 뭔가 예, 단어를 제가 그 기억이 안 내 나는데 현재의 네. 감정 상태에 따라서 비슷한 감정이 섞인 기억들이 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기억이 훨씬 잘 나요. 네. 그 옛날에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개념 기억이 잘 났는데. 그렇죠. 네. 이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큰일 났네. 참. 그래서 그러고 그리고 뭐 하여튼 공부를 할 때도 무슨 향을 갖다 놓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그 향이 있을 때 기억이 잘 나는 거. 이런 그런 이제 얘기 좀 하죠.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이제 조울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울한 시기가 되면요. 그때가 어떤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아예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사업을 막 이만큼 벌리고 나는 뭐 엄청 성공할 거야. 나는 막 너무 뭐 잘생겼어. 막 하다가 예. 이제 우울 시기로 딱 들어가시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렴풋이 여기 왔던 거는 기억나는데 막 그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기억의 이제 특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막 반출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사실은 그 한 군데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감정 상태가 우울 시기로 딱 들어가면 네.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이제 후회하고 막 또 생각나 하는 것들이 또 생각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고 습관뿐만 아니라 네. 내가 또 지금 감정이 상태에 부정적인 따라서 상태에 네. 있으면 그게 또 더 반주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분을 좋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게 연습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은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나 그때 매일 뭐 어디를 30분씩 걸었더니 나았어. 그거는 할 거야. 네. 요 정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면 막 현재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지적으로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계획을 세우는 애도 맞아요. 따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반추하는 쪽만 위험을 감지하는 쪽만 계속 활성화돼 가지고 막 옛날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었는데 외로웠는데 이것만 생각이 날 텐데 근데 그럴 때라도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단순한 일, 단순하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그 요새 유행하는 이제 MZ 애기들한테 유행하는 것 중에 슬라임 쪼물쪼물 되는 거 있거든요. 왁부볼 들어보셨어요? 네. 왁부볼 이렇게 막 으깨가지고 막 그 감각기관을 막 써가면서 몰랑몰랑한 그 촉감 즐기는 거랑
그리고 또 요새 초등학교 학생들 이 키캡 소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키캡 액세서리를 막 들고 다녀요. 그막 맞아요. 또각또각또각또각 이거를. 네. 이것도 그러니까 도움이 사실 그게 감각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내 손에 들어오는 감각에 집중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감각 기관 중에도 손이 제일 예민하긴 해요. 생각해 보세요. 미각 네. 같은 경우에는 후각은 제일 빨리 지쳐요. 그러니까 냄새 뭐 익숙해져요. 예, 맞아요. 좋은 향 나더라도 내가 좋은 향수 뿌리고 나왔어 하더라도 금방 안 나요. 그죠? 금방 네. 아씨 뭐였더라? 다시 뿌려야 되나 하고 그렇죠. 되죠. 네. 근데 근데 이제 손은 이게 이제 그 운동 쪽도 그렇고요. 감각 쪽도 그렇고 그 뇌 분포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손과 네. 관련된 손과 부분이요?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손에 뭔가를 만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운동을 계획하는 거 거기에도 뭔가 좀 되게 그 많은 에너지를 이제 좀 쏟아붓는 거고 그러면서 감각을 하는 거에도 지금 현재를 감각하는 거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8년 전에 이거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막 하면서 네. 예, 그랬었는데 그때 하면 망하셨을 것 같아요. 망했어요. 네, 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 그래서 시기를 너무 일찍 타버렸네요. 그래, 안녕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 하시면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예. 아니, 저도 그 알고리즘에 다 그 네. 얘기고 다 그거거든요. 슬라임, 막 부볼.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는데 슬라임 중에는 여기 이제 겉에 계면 활성제가 엄청 묻어있는 나쁜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가려서 예, 가려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으로 이렇게 좀 잘 둘러싸여져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로 하시든지, 뭐 그렇게 이제 하셔야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을까. 네. 근데 건강한 그 슬랑이로 만드시면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건강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하긴 또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예, 뭐 어쩔 수가 본드부터 없어요. 시작해서. 네. 그게 이제 그쵸? 갑자기 사업 아이템 얘기를. 네, 아무튼 뭔가 씁쓸합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또 이렇게 그 슬랑이나 키캡이나 이렇게 유행을 했던 것들이 또 자동적으로 뭔가 좀 현재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 일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그 샘플 만들어 놨던 거 뭐 있는데 볼 때마다 이제 아픈 기억이요. 저야 막 좋아하지만 가족들은 이제 화를 내죠. 아, 그렇구나. 좀 크게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남은 시간 동안 주신 질문들 좀 답변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맨 위에 주셨던 거, 여기 있네요. 아닌가? 조금 올려주시면 올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안 되는 안 되는군요. 네, 스탠리 도리님께서 처음에 주신 질문이거든요. 네. 현재에 살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데 이미 뭔가 과거에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이네요.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하셨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답은 알아요. 답은 알아요. 답은 알아요. 네, 현재 행복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항상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자기계발서들 이런 거 보면은요, 꼭 들어가는 얘기가 이제 목표 하나씩은 꼭 정해놓고 하세요. 이거를 이제 작은 목표라도. 작은 목표라도 정해놓고 하세요. 그 중에 이제 뭐 긍정심리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면 좀 간단한 목표들, 내가 좀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많이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내 경험은 이래 막 이런 거 보면은 저런 이제 큰 목표들은 잊지 않게 어딘가에 해놔야 무의식에 이제 배긴다.
뭐 이렇게 좀 메모장, 그렇죠. 그쵸? 노트패드 붙여놓고 예, 이런 어디 거요.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막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이제 그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하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제 이루시면서 지내시는 게 행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마음 챙김 앱 중에 핀치라고 진짜 귀여운 새 키우는 앱이거든요. 근데 그 새가 크는 그 크게 하는 활동들이 뭐 wash the face를 누르나 뭐 brush the teeth 이걸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나가서 햇빛 쬐기 이런 거 누른다거나 아니면 또 제가 막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한 가지 행복한 일 하기 뭐 이런 거를 하면 새가 커요. 네. 근데 뭔가 그런 것처럼 하루에 그 목표를 생각을 하고 하면 조금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션킴님께서 현재 성인 ADHD, 우울증, 불안, 강박 등으로 약물 치료랑 TMS 병행하고 있는데 별로 나아지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이명이 더 심해진 것 같은다고 치료를 지속해야 할지 하고 질문하셨네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 TMS도 굉장히 좋은 치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프로토콜이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해요. 심지어 우울증 하나 안에서도 뭐 어느 쪽을 조금 하이 프리퀀시로 자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을 로우 프리퀀시로 자극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ADHD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ADHD에 좋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뭐 그냥 뭐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내지는 뭐 더 나빠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이 뭐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이제 상태를 봐가면서 TMS 프로토콜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고요. 예, 그리고 약물 치료도 뭐 맞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TMS 자체는 그래도 어딘가를 자극을 해서 좋아지게는 만들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인 원리가 아닌 증상을 경험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뭐 특별히 효과가 없거나 아니 좀 불편하기만 하다 이러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25세 운동맨님께서 반추를 멈추고 현재를 사는 연습이 그 후회 크기에 따라 난이도가 많이 다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뭔가 큰 사건들을 계속해서 반추를 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난이도가 높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흑역사를 반추하게 되죠. 그쵸. 흑역사를 반추하는 게 있고 네. 뭔가 좀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떠한 사건, 사고, 뭐 상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능을 잃어버렸다도 상실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떠나갔다도 그것도 되게 단히 큰 상실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사랑하거든요. 나의 기능 중에서 그 사랑하는 내가 어떤 기능은 못하게 돼. 이것도 사실은 큰 상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은 마찬가지로 후회하고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 슬플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이거를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속 생각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뭔가? 계속 생각이 나는 이벤트는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진심으로 아끼던 식물이 죽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슬퍼하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그때 환기를 한 번이라도 더 했더라면 뭐 이런 이제 맞아요. 생각들이 계속 들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경험이고 그런 경험들 중에 가장 큰 게 그냥 순서대로 쫙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로부터 회복을 하는 방법들은 어쨌든 뇌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던 일 혹은 뭔가 좀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도 회복을 하고 지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어요. 예.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뇌가 스스로 알고는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쨌든 누구한테나 심한 우울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날 때 훨씬 더 어렵죠.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느냐 라기보다는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드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아, 예. 그래서 내가 겪는 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뭐 이해를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뭐 정신분석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상담도 오래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정적인 감정 경험을 하고 뭐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신분석을 통해서 이제 몇 년에 막 걸쳐서 원인을 이제 찾아보려고 회복이 하고. 되고 네. 하긴 하죠. 근데 난이도가 뭐 큰 일이죠. 사실 이게 이제 단초가 생기고 뭔가 좀 과거에 막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 근데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결국은 이제 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건강하게 내가 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보살피면서 살려면 그 상처로부터 이제 좀 회복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거는 충분히 이제 뭐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도 해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25세 운동맨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경중으로 오진 않아도 네. 나에게 더 힘든 것들이 있을 거고 네. 더 힘든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뭐 치료 방법이 특별히 다르다라기보다는 똑같이 그냥 현재 살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 할 수 있는 치료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치료도 현재 삶. 잘 받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 시간이 다 되어서 아, 마지막으로 그렇네요. 네. 현재에 살고 싶은 현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조언 한마디. 네. 네. 조언 한마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습관. 네. 뭐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애정 표현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애정 표현하기?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회복하는 경험들을 계속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간단하고 뭐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비욘디 멘토 김영인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